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2022년 7월 17일 영상교회 TV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한 곳 묵상을 하고, 그리고 오늘의 예배는 30분 가면 안 되는데 제 말씀이 30분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말씀은 잠언 7장 1에서 3절까지 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많이 묵상하시고 익숙한 말씀이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지켜라. 1절, 내 명령을 지켜서 살아라. 어떻게?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3절은 내 손가락에 반지처럼 딱 껴고 마음판에 새겨라. 손가락에는 낄 수 있는데 마음판에는 어떻게 새겨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앞에 책을 쌓아놓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책은 성경책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1억 대 1, 100억 대 1, 그렇게 비교가 안 되는 억만론보다 귀한 한 권의 책은 성경입니다. 그걸 설명하려면 제게 한 6시간 주세요. 아주 그것은 사실인 것이 증거될 수 있습니다. 너무 길면 영화 한 편 보시는 셈 치고 2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이 세상의 어떠한 문학서적이나 어떠한 수많은 철학서적이나 의학서적이나 과학서적을 앞서는 아주 비교가 안 되게 1억 대 1로 우수한 책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책을 씁니다. 그걸 모르고 책을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책을 잘 써내도 성경을 따라갈 수도 없고 성경에 대면 부스럭이다. 그걸 잘 저는 압니다. 사람이 대단합니다. 대단히 위대한 작가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작가를 지구상에 75억이 사는데요, 75억을 다 뭉쳐 때려서 그 지식을 녹여내도 그래도 하나님께는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75억 분의 1의 지식이다. 사람이 지식에서 자칫하면은 도를 넘어요. 저도 그렇게 착각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칭찬을 하니까, 대단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나는 칭찬을 들으면, 제가 쓴 책을 앞에 이렇게 쭉 나오죠? 월남미상제,
그게 세트예요. 한 권도 아니고. 그 5권짜리, 6권짜리, 4권짜리 이런 책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책들을 본 사람들은 전광수 작가는 아주 대단하다는 말보다 더 위대한 말은, 더 높은 말은 없죠. 엄청난 진짜 작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엄청 쑥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그저 깨알같이 바늘구멍마치 작은 지식을 썼을 뿐이다. 근데 깨알보다 바늘구멍보다 더 작은, 심지어는 바이러스만한 지식도 많이 있거든요. 75억 중에는. 됐고요. 오늘 제가 앞에 쌓아놓은 책은 제가 쓴 책이 아니고 제가 10년을 가르친 제 수양 딸과 똑같은 손녀, 나이 차이가 56년이에요. 내가 66세 때 걔를 만났더니 걔가 10살이에요. 걔를 내가 9살 때 만났나? 하여튼 56년 차이가 나는, 여러분 영상에서 혹 보셨을 겁니다. 박미소라는 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한테 글쓰기 지도를 받아왔던 것을 총정리해서 이 한 권의 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멀어서 책 제목도 잘 안 보이죠? 괜찮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책에 대해서 좀 가까운 데서 찍을 수도 있으니까요. 대단한 책입니다. 이 책은. 왜 대단하냐?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까지 1학년 8월에 시작해서 2학년 8월에 탈고한 400쪽이나 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400쪽 되는 책을 낸 아이들 찾으면 국내에 있겠죠. 몇 명 찾기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문제는 무슨 책을 썼느냐는 겁니다. 일기는 400쪽 아니라 4000쪽이라도 쓸 수 있어요. 소설도 400쪽을 쓰려면 설계만 잘하면 고등학생이면 씁니다. 조정래 같은 작가가 17살 때 소설책 장편을 썼잖아요. 조금만 지도를 좋은 선생님한테 받으면 소설 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다는 말은 고칠게요. 쉽진 않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책이 많습니다. 이렇게 고칠게요. 요즘 시집들을 많이 내는데 시집은 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또 고쳐야 되나? 시집은 그런가 하면 여백이 많아요. 한 페이지 한쪽에, 이거는 지금 700자가 들었는데 시는 70자 가지고도 한쪽을 채워요. 많은 글자가 필요하지 않은. 그러나 참새 한 마리가 소고기 한 근보다 더 맛있다는 말처럼 시가 그렇게 녹여낸 거라, 시에 빠진 사람은, 시에 감흥을 받는 사람은 소설 나부랭이라고 그럽니다. 찾다 하기만 하지 시가 좋다고 하죠. 하여튼 시도 400쪽짜리를 내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압축과 축약과 줄임말로 그 많은 감동을 표현하는 게, 아니 인터넷에 들어가면 잘 보여요. 제목은
멀지만 그냥 보세요. 여고나래입니다. 여고생에게 날개가 있다는 겁니다. 꿈이죠. 날개를 나래라고 부르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는 날개지만 문학적으로는 나래라고 불러요. 여고나래. 여고생이 펼치는 날개, 나래입니다. 위에 접두사가 아주 좋아요. 할아버지와 여고생 손녀의 인문학 대화. 다시 정리할까요? 할아버지와 여고생 손녀의 인문학 대화, 여고나래. 박미소 지음, 천광로 도움. 나는 이 책에서 한 게 없어요. 한 게 별로 없어요. 나는 박미소와 이야기를 계속 한 것 뿐입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이 책을 쓰기 전에 한 게 많아요. 이 책은 1년에 걸쳐 썼지만, 박미소는 10년 동안 저한테 글쓰기 말하기를 제가 붙잡고 이렇게 가르친 건 아니지만, 첫째는 국문학으로부터, 일기 쓰기로부터, 그리고 기사, 무슨 대담, 인터뷰 원고 쓰기. 아나운서 지망생이기 때문에 말하기를 많이 셀 수가 없어요. 10년이니까. 10년이면 3650날이죠? 맞아요? 네. 3650날은 안 돼도 절반은 될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매일 왔으니까. 걔가 3학년부터 왔는데 3, 4, 5, 6 그게 4년이네요. 4년이면 이게 1000날이 넘습니다. 이것만. 중학교 때부터는 이거 땡땡이를 좀 쳤어요. 아주 그냥 완전히 안 오기도 했어요. 그러나 고등학교 때 또 다시 오기 시작해서 이 책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글을 잘 쓰거든요. 이미 여기저기 글짓기 대회 100일장 이런 데 가면은 항상 대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큰 상도 많이 탔습니다. 학교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디 글짓기 대회에 가면은 쓸었습니다. 한 번도 글을 잘 써요. 근데 글만 잘 쓰는 게 아니라 말도 잘합니다. 거기에다가 생각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쓰잘데없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쓸 말을 잘 골라내서 아주 아나운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대화가 통해요. 말이 아 하면 아로 가야 되는데 아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아후로 가도 안 되잖아요. 얘는 말이 통합니다. 특히 저하고 말이 통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드러내진 않았지만 제가 거의 안 드러내요. 이 영상교회 TV에서 그냥 확 드러내고 나왔는데, 사실은 저는 기독교인이 하는 사상을 최고로 칩니다. 성경사상, 믿음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잘 만나고 잘 친하게 잘 지냅니다. 그런데 제 속내에는 아까 성경과 일반 책에 비유하듯이 그것이 얼마나 작은 건가. 똑똑한 사람, 교수, 총장, 박사 만나봐도 글쎄요. 거기에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가 책을 아무리 100권을 냈건 10권을 냈건 성경의 위대함을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그 인격에서 좀 빠진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라, 우리 미소 이 책을 쓴 저자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제 마음에 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글을 쓰도록, 그건 제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제 거의 본능처럼 굳어져 있는 겁니다.
제자를 10명을 가르치고 책을 20권을 내면 뭐래?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어떤 쪽에서 얼마나 바른 생각을 가지고 진짜 지식 1억 분의 1에 해당하는 그 하나님의 성경을 아는 쪽에 다가가는 책을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글쎄요, 강정이라 그러죠. 속빈 강정. 지식은 지식인데 얕은 지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책은 인문학대화라고 붙였습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은 사람을 공부하는 거죠. 국문학은 국어를 공부하는 거고, 수학은 산수를 공부하는 거고, 과학을 공부하는 거고. 세상엔 공부하는 계열이 많은데 인문학은 참 안 알아주는 편인데 잘못됐어요. 말하자면 성경을 그렇게 대단하게 박수 안 치듯이 할아버지와 여고생 수양손녀입니다. 원래 그냥 제가 손녀딸 같이 여기니까 아기 때부터 키웠어요. 아주 요것만 때부터 저래 그걸 손바닥에 놓고 키우다시피 했어요. 무릎에 앉혀놓고 오기만 하면 할아버지 무릎에 앉았어요. 하여튼 뭐 할아버지한테 온갖 부정을 다 하고 재능을 다 부리고 재능을 끼를 다 발산했어요. 그거 어떻게 키웠느냐? 어떻게 키웠느냐? 예쁘다로만 키웠습니다. 잘한다 이거로만 키웠습니다. 너 왜 그래? 이거는 안 했습니다. 확 하긴 했어요. 몽둥이를 하나 갖다 놓고 공갈매를 쳤습니다. 혹은 주먹으로 쳤습니다. 따닥! 이렇게 이게 매예요. 장난삼아. 그렇게 하면 까르르 웃었어요. 참 주마등 같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완성해 냈습니다. 이 책은 1년 365일에 맞춰서 본문이 365쪽입니다. 이 책은 1년 52주에 맞춰서 52개 소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반은 사람 편이고 절반은 세상 편입니다. 사람이 뭐냐? 고등학생이라면 꿈이 이제 익어서 막 터지려고 할 때입니다. 왜 꽃에 비유하잖아요. 꽃망울이 터지려고 한다고, 터진다고 그러죠.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맞아 들어간 때가 고등학생입니다. 그때가 그게 여고 아래로 표현하는, 날아갈 거예요, 이제. 어디로 날아가느냐? 세상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사람 편이 26편인데 해먹은 게 많아요. 생각이 요즘 학교에서 배운 것과 인성학당장 할아버지, 할아버지 품 안에서 컸지만 세상에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이제 크니까 말하자면 싱이백, 대가백이는 자기의 자아가 굳어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요즘 결혼 안 하는 게 대세다. 우리 내 친구들 물어보면요, 결혼한다는 애 찾기 힘들어요. 다 나 결혼 안 한다 그래요. 그럼 걔들이 아직 몰라서 그래. 그러면 아니에요. 걔들 다 알아요. 걔들이 이성도 알고 다 아는데 결혼 안 한다 그래요. 참 어려웠습니다. 답은 간단해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똑같은 사람이 될래? 좀 앞서가는 사람이 될래? 그룹이 있다. 1군, 2군, 3군, 4군 몇 군까지 있어요? 10명씩 따지면 75억이니까 7억 5천 그룹이 있는데 중간 그룹에 쓸 거냐, 하위 그룹에 쓸 거냐, 선두 그룹에 쓸 거냐. 중간 그룹은 결혼 안 할 거예요 해도 사람은 결혼하는 거야. 이런 것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결혼하면 뭐해, 살다가 안 맞으면 당연히 이혼하는 거 아니냐. 이것도 가르치는 게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사람을 가르치는. 그래서 이 책 첫 페이지 첫 권은 인간학입니다. 세상에 공부를 왜 하느냐? 인간을 위해 한다. 인간 누구? 나를 위해서죠. 가족을 위해서죠. 그냥 나만이 아니라 나와 가족과. 아닙니다. 그것도 많이 부족한 답이. 공부는 왜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게 인간학입니다.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인간학이 아니에요. 인류학도 아니에요. 대한민국학은 따로 있잖아요. 한국학이라고. 인류학은 세계 75억을 얘기하는 것. 한국학은 한국인 5천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학부터 시작합니다. 인간학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가. 그거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얘는 이렇게 52개 과목을 내가 그걸 키워드라고 해서 제시어를 줬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제시어로 줄까? 이것 중에서 네가 무엇을 택하라. 사람에 대해서 쓰려면 26개 소제목 가지고 되겠어요? 2600개도 죽을 거예요. 몇 가지 키워드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지가 그 중에서 골라서, 얘는 공부를 가르친 게 아니라 배운 겁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물고기를 잡아 먹인다, 잡게 한다, 이런 말이 있죠. 얘는 공부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쳤습니다. 판사를 하든 의사를 하든 과학자가 되든 선생을 하든 작가가 되든 공부는 하는 방법이 있다. 학교 공부보다 더 어려운 공부가 공부하는 방법 공부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성적이 원래 공부를 잘하지만 더 잘할 올라갈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공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이 뭐예요? 도서관 아닙니까? 도서관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도 몰라, 이 말. 미소도 잘 몰라. 도서관에 간다. 도서관에 가지 않고 공부가 됩니까? 왜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모아놓은 곳에 가서 얼쩡거려야 얻어먹을 게 있지. 안 그렇겠어요? 그냥 책이 한 권도 없는 집에서 커가지고 무슨 공부를 잘하겠어요? 음악 소리가 없는 집에서 가수가 나와요? 아버지가 그림을 그리는 집에서 화가가 나오고 글 쓰는 집에서 작가가 나오잖아요. 공부는 어디서 나옵니까? 도서관에서 나와요. 책을 10,000권은 봐도 부족합니다. 이걸 그냥 몽땅 훑어매서 딱 때려친 것이 바로 인터넷입니다. 얘가 스마트폰을 본다고 아이와의 전쟁이 한 5년, 6년 됐습니다. 아버지가 스마트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 게임하고 뭐 잡다한 짓 하느라고. 나도 그 스마트폰을 3번을 압수를 했습니다. 어떤 때는 3주씩 압수를 해놨어요. 1주. 뭐 이렇게 압수를 했어요. 스마트폰 때문에 공부가 안 돼. 가르칠 수가 없어. 말도 못 가르치겠고 글도 못 가르치겠고 뭐 밥 먹는 것부터 모든 게 그냥 산만한 게 정신이 하나도. 화장실 갔다 오면 신발을 받아서 획 집어내버리면 그냥 뭐 한번 쪼건지 찌가 퍼지고 한쪽 저 찌가 퍼지고. 그러나 그 스마트폰을 뒤집어서 너는 스마트폰 없으면 공부가 안 된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걸 가르쳤습니다. 이게 책은 세상을 할 때 미국 하면은 미국에 대한, 중국 하면 중국에 대한, 일본 하면 일본에 대한, 뭐 기후, 과학, 뭐 태양, 지구, 생물학, 하여튼 모든 것을 배울 때 인터넷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적이 아군이 되어서 그것이 걔의 병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된 거예요. 이거 내가 가르쳐서 혼자서 이거 다 쓴 겁니다. 나는 키워드 10줄씩 써주면은 반쪽도 안 되죠. 3분의 1쪽 뭐 저만큼 써주면 걔는 700자씩을 하루에 써야 됩니다. 700자씩
7쪽 7지45 5천자 가까운 걸 써내야 돼요. 그거를 검색을 해가지고 그걸 공부를 해서 그걸 녹여 쓰는데 하루에 오면 10시간씩 글을 써서 그래서 52편을 완성한 것입니다. 30분은 안 남겨야 되는데 이 책에 대한 소개를 하려면 우선 엄마 아버지들이 한번 볼만합니다. 고등학교 때 나 고등학교 때 어떤가 한번 보고 책값은 안 비싸니까. 그리고 딸에게 물려주거나 한 권을 다 사서 둘이 보거나 아들에게 보라고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걸 썼다. 지금은 3학년 돼서 얘가 오질 못해요. 아직도 이거 책 가지고 지금 뭐 시험이 끝났나 어떻게 했나. 지난주에 시험이라고 했을 것 같은데 공부 잘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제가 볼 적에 서울대를 꼭 갔으면 좋겠는데 얘가 중앙대를 간대요. 중앙대 언론정보학과가 뭐 전국에서 제일 세고 제일 좋다나 뭐가 좋은가 내가 하나는 말 검색을 해보니까 한국의 언론계의 부장, 과장, 국장, 간부들 최고 많은 데가 또 중앙대도만. 야, 얘가 더 잘 알아요. 나 얘는 검색 박사입니다. 내가 명예직으로 준다면은 미소는 고기 잡는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 대사관에 들어가서 중국에 대한 걸 싹 배워가지고 와서 세계 여러 나라를 쓸 때 민족, 세계에는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습니까? 4천, 5천 개의 민족, 부족이 있어요. 라오스에도 뭐 50개, 100개. 저 심지어는 태평양 한가운데 섬에도 50개 몇 개 부족이 있어요. 세계에는 중국에도 50개 민족이 있잖아요. 민족이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나라는 무엇인가, 태양은 무엇인가, 부모란 무엇인가, 자녀란 무엇인가, 남편은 무엇인가, 사람의 인문학입니다. 그야말로. 이런 책은 내가 동시에 이거를 4명에게 가르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아이들이 안 왔어요. 그게 현규, 은경이, 희원이, 미소 이렇게 4명에게 동시에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걔들 나한테 4년 몇 년씩 다 공부한 애들인데 미소만 10년입니다. 그런데 시작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 그래서 똑같은 지구 이걸 가지고 검색을 해서 네 나름대로 5천자를 채워라. 365일에 맞춰라. 이 책 출판사가 내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게 설계라고 그래요. 그 설계에 맞게 이거를 써내라 하면 다 다른 작품이 나왔어요. 똑같은 키워드. 여러분의 아들, 딸에게 이 키워드를 한번 줘보세요. 목차를 주면 이 책이요 잘 만들었습니다. 어째 잘 만들었나? 한국 최고의 출판사. 내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출판사예요. 한국학술정보라고 파주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브랜드로 말하면 최A, 특 A 브랜드입니다. 뭐 김영사, 뭐 민음사 여러분 많이 들어보죠? 여기는 한국학술정보 전문 학술만 전문으로 하는 파주에 있는 출판단지의 회사입니다. 아무나 안 내죠. 뭐 소설 이런 건 이 브랜드가 안 만듭니다. 아예 시집 이런 것도 잘 안 만들어요. 거기에 브랜드 5개 가지고 있어요. 5개 가지고 있는데 한국 학술 정보는 학술 분야만 만들어줍니다. 이 책이 그런 책이에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내가 작가로 저 등단한 출판사가 한국 학술 정보라 하면은 학계에서는 다 합니다. 제 책도 월남이상제도 거기서 낸 거예요. 학자라면 교수라면 논문을 내봤다면 논문 전문 출판사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뭐 직원이 한 400~500명씩 이렇게 돼요. 아주 진짜 좋은 회사에서 제대로 만드는 책입니다. 사서 딸에게 아들에게 네가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이거 한번 읽고
얘하고 다른 각도로 써봐라도 훌륭한 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글재주가 있어야지 되지. 말재주도 있어야 되지. 그리고 국문학은 기초로 해야 되지. 하여튼 시간이 30분이 되었는데 얘가 안 오네. 이제 방학이 며칠 남았으니까 방학 되면 올라 그러나. 방학 사흘 남은 거예요. 며칠 남은 거예요. 이 책이 6월 20날쯤 나왔습니다. 한 달이 넘었네요. 벌써 한 달 됐네요. 근데 책 나오고 애를 못 봐. 매일 보던 애를 못 보니까, 그런데 나는 얘를 이제 날려 보내는 중입니다. 다 컸어요. 저는 도움이라고 해서 여기에 그래도 자랑스럽게 이름 올라갔는데, 예, 졸업장을 딱 줬습니다. 이거 보면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날의 패라고, 얘는 이제 세상으로 날려 보내도 됩니다. 대학교도 가야 되고. 책 중에 책이 무슨 책입니까? 책 중에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따라갈 책은 세상에 75억이 한 권씩 최고로 잘 써가지고 가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는 잠언 말씀이 있어요. 지식, 소크라테스, 아인슈타인, 모든 세상의 박사, 한국의 박사들 다 때려 뭉쳐서 다 가져가야 지식에서는 하나님 앞에 게임이 안 됩니다. 학문 중에 학문은 최고 학문은 인간학이고, 인간학 밑에 인류학, 의학, 철학, 인성학. 제가 인성학당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성령, 영성학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따라갈 책은 없으나, 이 책은 세상에서는 아까 말했죠, 선두그룹에 남들과 같은 책이 아닌, 남들과 같이 큰 아이가 아닌 아주 잘 자란 아이가 날개를 펴는 책입니다. 이 날개를 펴고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이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젊어서 배운 지식과 젊어서 썼던 책에서 배운 대로 결혼도, 가정도, 세상도, 인생도 성공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게 제 뜻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어떤 아이를 잘 가르친다는 이야기는 혹 들으셨을 건데,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재능 있는 아이가 있으면 보내세요. 저한테 보내면 제가 맡아 기르는데, 조건은 3년은 무조건 와야 됩니다.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저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려워요. 엄마 아버지가 픽업을, 이게 아버지가 10년을 픽업했어요. 데려가고. 이거요, 애비정성이에요. 제 정성도 있지만 애비정성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세상에 많은 책이 있지만 아주 예쁜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가지고 기도도 해주시고